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 유도등과 유도 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피난구조 설비입니다. 이름이 피난구조 설비. 맞나요? 피난구조 설비. 자, 이 피난구조 설비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전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유도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표지. 근데 유도등이나 표지보다는 현재는 유도등이나 표지 중에 당연히 유도등이 더 많이 나오고요. 뭐 표지도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지만 표지보다는 또 유도선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피난 유도선. 요게 또 가끔 또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상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는 꼭 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유도등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이다. 그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 전원, 즉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원, 이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원이 끊기면 비상 전원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내부에 축전지가 달려있다. 축전지. 그래서 화재 시나 정전 시에. 자,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 자, 유도등의 종류 중에 제일 첫 번째 피난구 유도등이 있거든요. 피난구나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 자, 포인트가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출입구를 표시한다. 출입구. 그래서 문 상단에다 다닌 거. 요거는 항상. 출입문 상단에 우리가 이렇게 뛰어가는 모양 있죠, 우리. 일로 나가면 된다. 나가면 누가 봐도 절로 나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 문 위에 달리는 게 다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이름이. 아셨죠? 자, 그리고 통로에 달리는 게 있어요. 통로 유도등. 그래서 통로에 다는데 통로가 복거개, 복도, 거실, 계단. 맞습니까? 자, 복도 통로 유도등. 자, 통로 유도등의 종류에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는 거예요. 복도.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고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는 겁니다. 이게 통로 유도등의 종류예요. 자, 복도는 복도에 설치하는 거죠, 뭐. 거실은 거실에 설치하는 거죠. 뭐 거실이나 주차장, 개방된 통로 이런 데. 계단은 계단이나 경사로.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객석 유도등이라고 하면 객석의 통로나 바닥 벽에 설치한대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유도등의 종류에 뭐가 있냐? 유도등. 유도등. 기본적으로 피통객이 있거든요. 피통객. 아셨죠? 그래서 피난구, 통로, 객석 유도등이 있는 거고, 통로 유도등의 종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도, 거실, 계단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요 분류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구에 다는 표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 표지는 요즘은 많이 안 써요. 근데 이제 축광식으로 해서 또는 발광식으로 해서 약간 야광 스티커처럼 생긴 거 있어요, 여러분. 유도 표지인데. 근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통로 유도 표지라는 게 또 있대요. 잘 안 쓴다고요. 이건 통로 유도등 대신에 표지를 달면 통로 유도 표지가 되겠죠. 자, 피난 유도선. 요즘 이거 많이 쓰죠. 요게 이제 축광식. 그죠? 또는 이제 여기 갔을 때 광원 점등식.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오는. 어두운 상태에서도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대요. 무슨 형태로? 띠 형태로. 띠, 이렇게. 띠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 피난 유도 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얘 이름이 무슨 유도선이라고요? 피난 유도선입니다. 피난 유도선. 됐죠? 이 정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장소에 오른쪽에 있는 유도등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또는 유도 표지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이게 간혹 나오는 게 여기 있죠. 여기. 특히 여기 운동시설 같은 거. 그래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이거 누가 봐도 사람이 좀 많은 시설이죠. 그죠? 유흥주점 영업시설. 사람이 좀 많은 시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 즉 어제 오는 사람이 다르고 오늘 오는 사람이 다르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데는 대통객 설치하래. 대통객.
대형이에요. 대형. 제일 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통로와 객석 유도등 이런 거 설치한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위락, 판매, 운수 여기가 보면 판매 이런 거죠. 판매, 뭐 의료 나올 만한 게 그리고 여기 지하 이런 데 지하. 자, 이런 데는 객석은 필요 없고요. 대통만 설치한대. 대통. 저는 여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더 작은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는 곳이 이런 숙박,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이나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그래서 여기 외에 여기 들어가는 애들. 그래서 중형이나 통로라고 되어 있고 소형 통로로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얘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사지선다기 때문에 낼 거는 요 정도?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 이상한 거 껴놓겠죠, 그죠? 또는 이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해서 이렇게 3개 이렇게 묶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출에 가보면 요 3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다가 이상한 거 하나 껴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에 대한 유도등 설치 기준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피난구 유도등은 제가 아까 어디에 설치한다 그랬죠? 그쵸? 여기 설치합니다. 출입문 상단에. 그러니까 문 위에다가 우리가 뭐를 설치하냐면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는데 이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는 장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 부속실의 출입구, 계단으로 가는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맞습니까? 1번이나 2번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즉 이게 뭐예요?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에 예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출입구에 예를 달아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피난을 할 때 혼선을 빚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기에 있어서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서요. 내가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여기 나가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지. 근데 막다른 곳이야. 이래가지고 피해가 훨씬 컸던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 위치를 바꾸거나 했을 때 문 위치를 바꾸면 원래는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였는데 얘가 문 위치를 바꾸면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유도등을 예를 들어 자 여기는 바깥쪽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래요. 그죠? 그럼 얘도 달면 안 되죠. 그죠? 예전에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을 할 때 혼선을 빚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결로 또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설치 장소. 그럼 얘는 높이 설치해야겠죠? 바닥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1.5m 이상. 그리고 출입구에 인접해서 설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접해서 설치를 해라.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잘 나와요.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래서 바탕색이 녹색이고요. 그리고 문자색이 백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출입구 위에 달려있는 유도등을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통로 유도등 기준입니다. 통로. 자, 통로 유도등 기준은 제가 3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복도에 설치하는 애가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거실에 설치하는 애가 있고, 계단에 설치하는 애가 있고. 그래서 먼저 복도 유도등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 갔을 때 이런 거 있죠. 복도에 설치할 것. 자, 여기 보시면 요 니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구부러진 모퉁이 요런데. 그리고 또 걸어갔을 때 몇 메타마다? 20m마다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복도 통로 유도등은 여러분들이 복도를 지나다니시다 보면 유도등이 높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약간 허리춤. 아래죠, 아래.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m 이하. 1.5m 이하 아닙니다. 1m 이하, 1m 이하.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 그러니까 지하층이나 무창층은 우리가 법규에서 배우듯이 창문이 없는 층, 창문이 모자란 층, 환기가 잘 안 되니까 피난하기도 좀 힘든 층, 그쵸? 이런 데를 우리가 지하층, 무창층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용도가 또 보세요. 도매, 봐봐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 소매,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 부분에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 상가 같은 데 가보면요. 복도 통로 유도등이 바닥에 박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영등포인데 영등포 지하 상가 복도 중앙에도 복도 통로 유도등이 깔려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바닥에 설치하는 거니까 이게 사람이 밟았을 때 깨지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기준도 들어가 있어요. 한 번씩 보시면 좋고요. 자, 거실 통로 유도등입니다. 이제 거실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은 당연히 통로에 설치하겠죠. 통로에 설치한다. 그죠? 거기 가보면 거실에 통로에 설치하고 거실 통로가 벽체득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할 것. 그러니까 이 거실이라는 게 여러분들 넓게 개방된 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유도등을 설치할 곳이 없는 거예요. 벽이나 이런 게. 그럼 얘를 어디에 설치하냐면 천장에 달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통로 유도등은 천장에 보통 달아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m. 그리고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라는 기준 똑같이 있죠. 그렇죠? 똑같이 있죠. 자, 근데 거실 통로에 기둥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기둥이 박혀 있을 때, 그 기둥에 설치할 때는 1.5m 이하도 가능하답니다. 맞습니까? 네. 기본은 1.5m 이상이지만, 자, 이런 기준도 들어가 있고요. 됐죠? 네. 이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단이죠, 계단. 계단은 계단 참마다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로 참이나 계단 참. 자, 만약 한 개 층에 경사로 참이나 계단 참이 2개 이상 있다? 그럼 2개마다 하나만 설치하면 된대요. 2개의 계단 참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여러분들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계단을 하나, 올라가도 안 나오고 둘, 이렇게 올라가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많게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도 참이 있고 여기도 참이 있죠. 그쵸? 근데 이게 한 층 올라갈 때 이렇게 있는 거거든, 참이. 이렇게 도는 공간이. 그럼 이 참이 2개더라도 한 층에 계단 참이 2개인 거니까 여기 2개 중에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 높게 달립니까? 여러분들 계단에 가보면 높게 달리지 않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m 이하. 이런 것들 설치 기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도나 거실 통로 유도등은 복도, 거실. 얘는 피난 방향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도 피난 방향이 명시되어 있는데 얘는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계단이니까요. 근데 피난구 유도등 있죠. 피난구 유도등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그냥 출입구다라는 것만 표시해 주는 거니까 피난 방향이 의미가 없는 거죠. 맞죠? 예,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밑에 가보면 통로 유도등 색상 기준이 있습니다. 얘네들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죠? 아까 피난구랑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다.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객석 유도등, 이건 따로 보셔야 되는데. 자, 객석 유도등은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합니다. 그죠? 자, 객석의 통로가 경사로나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식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설치를 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수라고 나오는데 가끔 이 문제가 나오죠. 그냥 통로를 줘요. 뭐 통로가 예를 들어 28m래요. 통로 길이가. 그럼 여기에는 객석 유도등을 몇 개 설치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냥 얘를 4로 나눠주시고 1 빼주시면 돼요. 그럼 요게 6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한다라는 거 하나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엄청 많죠? 영화관에 가면 여러분들 이 객석 통로 유도등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꼭 나중에 영화 상영관 가서 보십시오. 그럼 바닥에 이렇게 돼가지고 조그만 유도등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걔가 다 객석 통로 유도등입니다. 유도 표지. 네, 유도 표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실 거면 이런 거. 보행거리 15m. 그리고 뭐 구부러진 모퉁이 벽 이런 데다 설치를 하고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
왜냐면 얘는 그냥 우리가 출입구만 표시를 하는 거니까 높이 기준이 따로 없고요.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난 유도선. 피난 유도선 기준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저는 축방 방식보단 광원 위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축강식부터 볼게요.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실로부터 나갈 수 있는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해라. 그리고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게 설치를 해줘라. 그리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해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즉, 이 축방 방식은 내가 만일 거기에 전원이 나간다면, 그 건물에 전원이 나간다면 평상시에 뭐를 하다가 빛을 충전하고 있다가 그때 제 힘을 내줘서 어두워졌을 때 번쩍하고 빈다는 거거든요. 축방식은. 그러니까 약간 야광 스티커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있죠. 광원점등. 얘는 이제 전원부가 따로 있어요. 전기를 공급해주는 부분이 따로 있고 화살표에 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LED. 이게 더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여기도 주출입구는 어디까지 설치하래요? 비상구 똑같죠? 맞습니까? 그리고 표시부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의 위치나 바닥면에 설치하래요. 조금 특이하죠, 요거. 그리고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고 실내 장식물이 있어서 50cm 이내로 설치가 곤란하면 얘를 1m 이내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수신기로부터 화재 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할 것, 빛이 들어오도록 할 것.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을 하고 있어야 되고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을 하고 피난유도 제어부, 제가 아까 수신부 같은 게 있다 그랬죠. 이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라. 광원 점등 방식은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요거 실기 때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원 기준입니다. 전원 기준. 전원 기준은 일단은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나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관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자, 비상전원 기준 잘 나오거든요. 축전지로 한다, 무조건. 축전지로 하고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게 하래요. 정전이 되더라도 20분은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다만 다음 항목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용량을 축전지를 넣어두래요. 조금 더 용량이 크게. 그럼 어디냐? 이런데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매, 소매,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위험한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이 20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10분이거든요. 근데 요거 20분이다. 그리고 이런 좀 위험한 장소는 몇 분이다? 60분 이상 축전지로 인해서 계속 불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배선이 나와 있는데, 뭐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을 하고 전멸기 설치하지 말랍니다. 유도등은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라. 이거 그냥 온오프 스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설치하지 말래. 어차피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 유도등은 우리가 2선식으로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3선식으로 설치해도 됐었는데 그 3선식 기준이 다 없어졌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3선식은 뭐냐면 화재 시에만 유도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3선식 기준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요즘은 다 기본 2선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선식은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방식. 근데 3선식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부 광에 따라 피난구나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 그죠? 그러니까 바깥쪽이 너무 밝아서 굳이 유도등이 없어도 충분히 앞쪽을 볼 수 있는 장소. 그죠? 공연장, 암실, 여기는 원래 어두워야 하는 장소잖아요. 또는 관계인이나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이런 장소.
맞습니까? 자, 이런 장소에는 삼선식을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삼선식을 점등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삼선식은 화재시야만 들어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화재시 또는 위험시에 들어오는 건데 그 화재시나 위험시가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제한은 없어요, 여러분들. 제한은 없습니다. 뭐 소화설비, 자탄, 비상경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원이 정전됐을 때 있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 설비가 동작했을 때 이런 건 없으니까 정리를 조금 하실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도등 기준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상조명등이 나와요. 그쵸? 그럼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리고 뒤쪽에 이제 비상 콘센트 이런 것들은 제가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들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